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챗 GPT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림 그리는 한 2, 3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 블록체인과 뭐 RWA,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AI 뭐 이런 쪽으로 형성한 걸 도식해달라 했더니 이제 뭐 이런 그림을 좀 난해하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좀 미래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려봤고요. 어, 지금 제 배경 화면하고 지금 그 보시는 화면도 챗GPT한테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메타 F 그룹의 토큰하고 그 경주마를 이미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달라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메타 S 코인 토큰도 제가 내용이 집어넣는데 메타 S 토큰은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요구를 했는데 두 번 다 메타 S 토큰은 뭐 아쉽게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그 뒤에 배경 화면은 아직까지 저희 말들이 그 기수가 없는데 기술을 좀 태워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하고 공지사항, 회사 현황, 그다음에 코인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비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일부 중복되게 오늘 전달해 드리고요. 회원몇 분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었고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약간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이 되면은 좀 이렇게 쉽게 좀 재미있게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모여서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750여 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이제 성인 그 기성 세대고 뭐 연령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 40, 50, 60, 70대 이렇게 있으신데 저희 그 단톡방에 보니까 텔레그램 단톡방에 제일 큰 방을 보니까 6만 5천여 분 정도 접속이 있더라고요. 회원님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줌 미팅 시간을 좀 땡기고 나니까 이제 그 접속하시는 분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죠. 학습.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궁금한 것을 교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궁금할 거, 알아야 될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학교 기관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선행학습을. 그래서 이제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데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대부분 학습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도 끝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궁금한 것을 많이 갖는 것.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고요. 결국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어떤 그 경지에 이르면서 분야별로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야별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이제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초입 그 시대에서 좀 우리가 좀 첨단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거 참 새로운 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 학습을 할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때, 그 감동할 때 있잖아요. 아,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쾌감이 많죠. 네, 그럴 때는, 어, 제가 이제 호르몬 계통을 알아보니까, 학습과 관련된 그 깨달음과 학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몇 개가 관여되나 대충 뽑아봤어요. 대표적인 거를. 그랬더니, 도파민, 어, 그다음에 세로토닌, 세로토닌 많이 하죠. 얘기를 전부가. 그다음에 이제 옥시토닌, 어, 그다음에 엔돌핀,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글루타민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아 하고 느낄 때 깨달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어서 굉장한 만족감과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선비들이 뭐 쌀이 떨어져서 쫄쫄 굶으면서도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 지식에 탐닉 갔던 것들이 이런 그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도파민 막 나오니까 굶어도 이제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엔돌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수험생들이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닌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오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또 밤을 새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호르몬이 그 몸에서 나왔을 때 우리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호르몬은 몸의 균형을 그 잡아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어, 면역계통이라든지 건강계통, 그래서 호르몬이 충분히 그 분비되고 정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도 굉장히 곱고요. 신경통이라든지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그 방어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그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서 병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신경통이라든지 피부병 이런 것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모든 병의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티솔이라는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이제 어떤 호르몬계를 무너뜨리면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또 지식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에너지도 받고 좋은 호르몬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첫 내용으로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정말 그 저희 그 메타F 그룹이기 때문에 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용어조차도 생소해요. 근데 우리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접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메타F 그룹에 그 투자를 하시고 또 접하시면서 지금 그 앞으로의 어떤 시대적으로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지사항에 이제 다 보시고 계시겠지만 USDT 그 S 토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던 USDT가요 이제 12월까지만 이제 그 본사에서 이제 배당을 현금으로 교환해 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크립토 카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크립토 카드로 이제 쓸 수 있고 출금할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텔레그램 보면 일부 제사장님들 이런 분들 이제 그 쓰시는 영상이 있죠. 뭐 어떤 제사장님 보니까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 뭐 한턱 그렇게 쏘시던데요. 식당에서 돈 꽤 많은 돈을 결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고로 하시고요. 어, 줌 강의를 하는 이유를 제가 최초에 처음 강의할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회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수단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줌 미팅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방 그다음에 이제 대면은 이제 각 지사에서 지사단위가 회원들이 접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원님들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줌 강의를 하는 목적은 회사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회원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회사에서는 일단 회장님의 철학을 모든 그 회원님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강한철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자주 안 하는데요. 그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줌 미팅을 통해서 회원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해서 그다음에 회사의 정책과 방향을 실시간 계속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강의 중에는 조금씩 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나 이미지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영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자꾸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왜곡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이해를 좀 많이 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이나 회사의 대표나 그 어떤 임직원들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차를 이해하고요. 어, 회사에 대한 지식, 그다음 회사 관련된 정보 이런 것을 획득하는 데 있고 질문, 또 궁금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팅을 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그 생명력, 회사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 정보의 강에 불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은 현대의 무기다. 그래서 일종의 학습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방을 보면요,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방 같은 경우는 뭐 6만 5천 분이 들어있고요, 들어가 계시고, 또 뭐 몇천 분 계신 방도 있고, 또 몇백 분 들어가 계신 방도 있고 한데, 회사에서는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SNS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라고 직접 대면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하고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의사 전달, 감정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그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그 캐릭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강한 어조로 얘기하느냐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에 감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뒤에 이제 웃는 표시라든지 또 재미있는 캐릭터를 붙임으로 해서 그 언어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보완해주는 그렇게까지 하지만 어, 전달을 잘못하다 보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그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그 각 지사라든지 또 먼저 그 접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음, 작은 단위의 모임에서 해서 하시고 그것이 좀 이제 잘 안 되거나 좀 불편하면은 이제 고객센터라든지 CS 쪽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넣으시되 정확한 용건과 그런 부분을 간략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지사장님들이나 월드 지사장님들을 통하면 그분들 대부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 지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지사에서 해결하시고 정말로 이제 회사에다가 조언하실 게 있으면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그 행사를 하고 나서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저희 회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을 많이 걸어요. 특히나 이제 예쁜 캐릭터, 예쁜 사진 올려놓고, 여성분들 이런 저희 회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접근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 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용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하는데 어, 좀 자기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해놓다거나 또 멋있게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은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라인을 갖다가 뭐 통해서 레인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또 걸어요. 링크를 거는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저희 또 고객센터인 것처럼 해서 또 링크를 보내고 하는데 요즘은 링크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신중하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카드사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이런 콜센터들이 지금 직접 대면 안 하려고 그래요. 챗봇들이 많이 하고 있고, 어, 사람 안내하고 이렇게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계속 이제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특히 탈중앙되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되면은요,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가 강해지는 만큼은 본인의 의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봤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벌써 20분 지났는데 이게 내용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그 전혀 안 쓰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간을 강의를 진행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 빨리 끝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다 못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중복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이런 공지가 떴어요. 근데 이제 한 회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지 내용은 뭐냐면 메타패스트는 트론 20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메타패스트는 이용 시 트론이 없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 간 정송 시 반드시 트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트론이 없을 경우 이용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본사가 트론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여러분께서는 플랫폼에서 사용 중인 지갑에 트론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떴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닛들, 그러니까 NFT 말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기반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가 왜 트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게임의 사용의 흐름은요, 저희 메타F 게임사죠. 게임을 하는 주체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게임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접속할 수 있죠. 근데 이 게임 프로그램은
서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이제, 서버에 저장해놓고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작동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 게임 안에 있는 NFT 말이라든지 토큰은요, 어, 트론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말들하고 토큰을 쉽게 말하면, 트론이라는 블록체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가 참여하면 어,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우리 마구간이 일종의 지갑이죠. 마구간에 이제 그 말이 들어있고 또 돈이 이렇게 뭐 코인이 보이죠. F 토큰도 보이고 S 토큰도 보이고 또 캐시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개인 지갑으로 돼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서 로그인을 하면서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제 지갑이. 그런데 트론 쪽에도 이제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트론 블록체인에 있는 토큰들이라든지 또 NFT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일 때 저희가 이제 이 저 토큰을 주고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말이 이제 경마장에 나오거나 할 때 그 스마트 컨트랙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스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회사에서 다 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줬는데 이쪽 업계 쪽의 관례는 어, 사용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초기라든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는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말이 100만 마리 이상 나오고 어, 유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가스비가 발생이 크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낸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크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지갑에 그 트론이라는 것은 트론 블록체인에 서 사용하는 그 자체 트론의 그 트론이라는 세상의 그 돈이에요. 트론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내가 그 사서 그 트론에 있는 블록체인에 있는 내 지갑에 넣어놓으면 나의 그 소유의 말이 움직인다든지 토큰이 움직일 때 거기서 자동으로 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날 소모가 되면 또 오늘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USDT를 가지고 이제 그걸 사주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다 이제 그 게임 그 블록체인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 거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들고 블록체인은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과거에는 이제 그 중앙화돼서 서버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다 분산돼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분산 있는 IPFS라 그래서 이제 분산형 파일 저장 및 공유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의 거래 정보만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TRC20 표준이라는데 이제 TRC는 이제 트론의 방식이에요. 그 앞에 T가 붙었죠.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만든 ERC라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ERC, TRC 뭐 10 있고 20이 있어요. 근데 10은 좀 비교적 간단한 것을 발행할 때 TRC 10 기반에서 발행을 하고 좀 설계가 복잡한 그런 그 토큰이라든지 NFT는 이제 TRC 20 표준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프로는 이제 유저 지갑 주소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역할은 결제 수단, 또 보상 지급 이런 그 거래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 블록체인 사용료는 여기 이제 뭐 내용은 뭐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하여튼 뭐 블록체인을 우리가 남의 블록체인 빌려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블록체인, 챗 GPT에다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 다 연결됐을 때, 어떠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려라 했으면 이런 그림 그려졌어요. 근데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이제 25년 이제 1월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구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어, 구정이 좀 빠르죠, 원래. 근데 이제 25년도로 이제 한 달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5년 마지막으로, 올해는, 어떠한 해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메타이프 그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다. 필리핀 진출을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3월 지나서 이제 필리핀에 600개의 카지노가 오픈되고 하면서 아마 그때 유저가 유입이 되고 3월 달까지 자체에서 저희 레이싱 이벤트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레이싱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년이다. 블록체인이 최초에 생기고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지금 수천 개의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죠. 뭐 난립해 있죠 블록체인들이. 그러면서 4차 이제 정비가 돼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24년 5년 기점으로 이제 물질 지배 시대에서 에너지 무형의 지배 기반 시대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S 트럼프 코인이요.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닌데 11억 달러를 만드는 순간 11억 달러 시가총액을 갖다 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핵심적으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고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최초로 나왔고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고 이더리움이 나온 것인데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각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웹 3.0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인류의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지배 구조, 기존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에너지 지배 세대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이제 탈물질, 탈중앙, 탈소유 모든 것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의 발달이 블록체인의 발달이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과학과 철학의 융합 시대라.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년 메타 F 그룹의 이제 핵심 포인트, 티핑 포인트 원년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가다가 티핑 포인트 급상승하는 모든 코인이라든지 주식도 보면요,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준비 단계죠. 다져나가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기술이라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티핑 포인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이제 S토큰, 뭐 F토큰이 있고 또 NFT도 있고 하지만 이런 유닛들은 전부 다 4차 산업 기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코인 토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메타 F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꾸며 나가고 있는
기반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반입니다. 블록체인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작동하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라든지 말이 뛴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메타버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영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메타버스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에너지고 또 이제 메타버스 물질이고, 우리 물질세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이게 두 가지 기술로 이렇게 기반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세상은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으로 여기에 AI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헬스, 사람에 대한 건강, 그것이 결합된 형태로 이 세계가 영위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그룹은 이제 그 말 경주마, 메타페스트라는 경주마, 그 경기장에서 뛰는 그 파트와 메타베이스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죠. 거래소. 이 거래소는 어, 토큰과 코인과 이 거래소의 돈 다 이제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죠. 그래서 S코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명사 계획이죠.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바탕 기준으로 하면은 각 블록체인, 트론 블록체인은 트론이 코인입니다. 트론 기반으로 만들어낸 모든 유닛은 스마트 컨트랙에 배포된 것들은 전부 다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을 거래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투자를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이 두 개가 메타 F 그룹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요. 메타 테스트가 활성화되면 이 거래소도 활성화되고요. 또 메타 테스트는 이제 유저들과 마주들, 그 회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메타 F 익스체인지는 이제 저희 회원과 관계자 유저들 외에도 외부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가 좀 수익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수익이 상당하죠, 요즘.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거래소 이미지고요. 거래소 들어갔을 때 이런 창이 뜹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쭉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보면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성격이 보면은 중앙화, 규모화, 권력화되는 것을 다 이제 이것을 벗어난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진짜 발명품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발견도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어떤 상태의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탈중앙이 되면서 이게 중앙화되면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가 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결력화가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착취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철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에 이제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이제 부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을 19세 때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은 30대인데 아마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더리움 원년에서 지금 한 10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 수천 개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들이 인터넷상에 지금 생성되어 있고 각자 역할을 갖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연결이 다 안 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이제 완전 연결되고 안정됐을 때는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것을 예를 들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더리움 카르다노. 카르다노는 그 에이다라는 그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그 보이는 에이다입니다. 콜카다, 리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블록체인 메인 넷이고요.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있고 재작년에 나온 그 솔라나에서 만든 솔라나 폰은요. 폰 자체가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적인 그러한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챗GPT에다가 이제 명령문을 몇 개 넣어봤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그게 이제 RWA 그러니까 이제 실물 자산이 토큰에서 들어오고 또 산업이 들어오고 또 국가의 어떤 기관의 어떤 그 공권의 어떤 조직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AI가 개입을 하고 했을 때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된다 하는 그 자료를 입력했는데 이런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뭐 산업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고 여기 이제 AI가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2의 르네상스 이제 정말 사람이 개개인의 어떤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술적인 관점과 이제 철학적인 관점을 이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블록체인은 IT 기술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지만 그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인류의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못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든 그 사토시라는 익명의 그 발명가가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의 블록체인 시대를 만든 것은 부탈리 비텔이라는 이더리움 창시자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블록체인의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혁신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변화시켰다. 데이터를 항상 한 군데 보관했었는데 이제 분산시키게 됐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중앙화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기술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안성 있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뢰의 탈중앙화된 것을 구현했다. 그래서 권력과 신뢰의 본질을 재정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던 권력을 없애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뢰 시스템이다. 이게 중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2P라고 하죠. 피어 투 피어.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될 수가 없어요. 중개자 없이 신뢰와 무결성.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개입이 없기 때문에 결점이 없다. 그래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중간에 어떤 그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진실과 왜곡을 방지하는 도구다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어떤 역할이고 뭐 공유 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변경될 수도 없고 위조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권력으로부터 탄압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얻는다 하는 거죠. 뭐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은행 같은 데 보면 금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람이 개입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형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모두가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고, 탈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제 여러 노드라면 이제 다 분산돼서 이제 그 데이터 다 저장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운영 기반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과 불편성을 보장한다.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전혀 이제 왜곡이 안 되고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러한 기술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웹 3.0 시대, P2P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그런 블록체인 그러면 코인 그렇게 마시는데 이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인류의 철학까지 바꾸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데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그렇다 보면 물질적으로 보던 관점을 어, 무형적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데 부의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 부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불은 물질로 봤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 기반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불을 이룬 기업들은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런데 요번에 S 트럼프 포인 보십시오. 물건으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 토큰을 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돈 버는 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에 이제 글로벌 그 시가총액 탑10 변화 추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쭉 넘어오면서 전 세계 그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199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 탑10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가 제조업이었어요. IT, 뭐 이렇게 전자제품 만들고. 근데 지금 현재 그 글로벌 탑10 보면요. 전부 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에요.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물질 기반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기반으로 그만한 가치를 갖다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자체가, 산술급수. 이제 우리가 물건을 세임할 때는 하나, 둘, 뭐, 빨라야 둘, 넷, 여섯, 여덟이죠. 그런데 큰 숫자를 우리가, 기하급수라 그러죠. 지구에서 달까지 가려면 기하급수적인 계산으로 갑니다. 산술급수로 못 가는 거죠. 도미노처럼, 달까지 가는 도미노를 만드는데, 어, 그 함수를 넣어서 도미노 뭐 열 몇 장, 스물 몇 장, 그 정도면 달까지 가는 그 도미노가 딱 마지막에 넘어진대요. 근데 기하급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사고가 기하급수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배, 열 배, 스무 배 하다가 몇십만 배 잃어버리면 인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 한번 뭐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를 이루려면요. 정확한 목표 설정과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목표와 수치 없이 대충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100억을 벌겠다. 1000억을 벌겠다는 그런 정확한 수치를 놓고 그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그 부가 나한테 오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거죠.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산술급수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뭐 10억을 벌라 그러면 얼마를 100년을 벌어야 됩니까? 이게 산술급수죠. 근데 기하급수 사고 하는 이상 1000억도 벌 수 있다는 어떤 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양자 물리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요, 부의 이동 경로는, 어, 농경사회 때는 이제 토지였어요, 토지. 토지. 그래서 토지 소유가 부의 핵심이에요. 전쟁이 많이, 예전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땅에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뭐 동물도 수렵을 해도 땅에서 하고, 농사를 져도 땅에서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먹는 거가 나오는 땅을 갖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 위치가 좋고, 옥토가 좋고, 뭐, 물이 좋고 하면, 거기는 맨날 침략 받는 거예요. 척박한 데 살면 침략 안 받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침략을 많이 받으니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계공업, 작은 그런 공업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가 부의 핵심이었다. 이제 농업기술이고, 이제 계급사회를 이뤘고요.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공장 기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설비, 이런 것이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공업 중에 3차 산업혁명까지죠. 이때 3차 산업혁명. 그 혁신 기술 기반, 그다음에 도시화로 노동력이 전부 다 이제 도시로 이동하고, 산업혁명을 기법했을 때 이제 산업사회 기반으로 이제 부가 이제 옮겨가다가, 정보사회, 2000년대 초반, 이죠. 2000년대에서 뭐 2010년도 고상간에 이제 정보사회라고 보는데, 지식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기술, 뭐 시설이나 기술이 이제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자산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벤처 많이 나오고, 기술이 중요하고,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기술만 있으면 다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노동보다는 창의력이 중요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정보사회이고, 이때 이제 디지털화, 글로벌화, 뭐,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어, 이제 플랫폼 경제가 주도되고, 블록체인 탈중화 금융, 벌써 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코인, 아무것도 없는 코인이 가치가 오르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팬덤, 밈. 팬덤은 여러 사람이 인기가 있는, 여러 사람이 선호했을 때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주식이 저렇게, 애플이 1위, 2위를 다투는 이유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기술보다도 팬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코인이 밈 코인이라고 그러죠. 밈 코인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서로 살려고 하니까 한전된 물량이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인은 기술 혁신, 디지털화, 분산 시스템이다. 그런 것이 이제 부의 핵심 요인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의 기준을 갖다 분명히 머릿속에서 알아야 돼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아닙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 뭐 그런 부분이죠.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54분인데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상위 10위까지 있는 그 코인을 제가 보니까요. 솔라나라는 것은 여기 이제 뒤에 두 자리를 빼면은 만, 1100, 아니죠. 1179배, 1179배가 되었습니다. 1179배, 1170, 아니다. 맞네요. 네. 1179배가 뛴 겁니다. 이제 프로테지니까 공투를 떼야 돼요. 도지가 공 두 개를 떼면은 2800배. 그 다음에 시바이누,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153만,
아니고 1538만 5천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1570, 15만 7,200. 네. 이게 떴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보면은 22만 9,900대.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15억 간다, 20억 간다,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도지나 시바이노 이런 데 보면 미국에 가면요, 돈 몇백만 원 가지고 몇 조가 되고, 돈 뭐 10만 원 가지고 몇 집억이 되고, 이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가치가 다 이제 어떤 기여도가 있다는 거죠. 너무 허무하죠. 그런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부분은 10년 동안 생긴 일이고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분들이 땅을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인데 1960년대에 강남 땅을 갖다가 이제 변화를 봤더니요. 이때는 이제 강남은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서울이 강북에 이제 주로 있었죠. 그런데 60년대에는 평당 가격이 200원에서 400원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돈 가치가 다르겠지만, 그런데 2020년대 와서 지금은 평당 1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의 비싼 데가. 그러면 50만 배가 올라간 거예요. 50만 배. 상승률이 약 50만 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게 60년 동안에 50만 배가 늘은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땅을 가지신 분들, 부자들 많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때에서 사업 잘 하시고 돈 많이 버신 분들도 후손에게 별로 물려준 게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때 버신 돈 가지고 땅을 많이 사놓은 분들은 전부 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판매업이 있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부동산으로 사학재단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큰 어떤 단체들은 깔고 앉아있던 땅들이 전부 다 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다 벌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 정치 엉망이죠. 근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심해 사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 자기 땅에 길 내는 거는 서로 사이좋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할당해가지고 길을 낸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 60년 동안에 50만 배 올랐고 아까 저거 보면 뭐 몇십만 배 올랐는 건 10년만 올랐는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각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의 경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약간 이게 뭐 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한데 우리 그 회원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어쨌든 그 웹 3.0 시대의 초입에서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이런 걸 알고 좀 더 많이 이제 지식을 넓혀서 어,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 좋다, 모색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연초에는 좀 하다 오늘은 한 8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이제 1월 21일인데 다음 주 28일이 연휴 그때 이제 구정 연휴가 27일부터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휴인데요. 저는 이제 연휴 중에 이제 제 강의가 껴 있습니다. 강의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회사 방침에 따라서 하고요. 저는 항상 보면 뭐 연초, 연말,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많이 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강의하는 것은 저는 저도
배우는 게 있고 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현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